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오지연입니다. 제가 한국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미국 간호사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앵클렉스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는 졸업하고 나서 한 3년째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앵클렉스 접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망설인 채로 한 1년을 그냥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영어였어요. 영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전혀 영어에 대한 기본 베이스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저처럼 이렇게 영어 때문에 미국 간호사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년, 10몇 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영어 점수 IELTS를 따는 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영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뭐 영어에 대해 원어민처럼 발음이 좋다거나 누굴 가르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뭐 영어에 대한 동영상은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비슷한 시기를 겪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전의 상태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도 저 정도에서 시작했으면 나도 더 빨리 준비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따고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앵클렉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접수해서 저는 시험을 치르는 데까지 총 한 1년 정도가 딱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뭐 서류 절차를 한국처럼 일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치라고 이제 그 파이널리 받는 그거 받는 기간까지도 한 9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앵클렉스 먼저 따고 영어 공부는 나중에라고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둔 상태였어요. 저의 경우에. 앵클렉스는 다행히 한 번에 패스를 했어요. 네, 영어는 도대체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알파벳 ABC 정도 아는 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정규 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긴 했는데 영어에 관심이 있었거나 원래 흥미가 있었던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이제 뭐 시험을 보면 그 틀린 개수대로 막 이렇게 손바닥 맞아가면서 억지로 외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이런 반항심에 오히려 더 공부 안 하고 막 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영어를 쓰면서 먹고 살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기초가 전혀 없으니까 내가 그럼 어디서부터 영어를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앵클렉스 학원을 다녔으니까 그러면 또 한 번 더 학원을 다닐 수 있겠구나 싶어서 처음 3개월 과정으로 문법 학원을 끊었어요. 병원에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원에다가 3개월 코스로 기초 문법을 끊었는데, 그게 바로 이 Basic Grammar in Use라는 캠브리지에서 나온 요 책을 떼주는 코스였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그렇게 그래머를 오랫동안 배웠는데 또 그래머를 시작을 했다고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가까이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일단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진짜 이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영어책을 이렇게 필기를 빼곡히 다 해가면서 연습 문제 다 풀어가면서 마무리를 마지막까지 다 채운 거는 요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잘 가르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영어에 대한 느낌과는 달리 이미 내가 조금 흥미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난 별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시작을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이제 영어에 입문을 도와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어 책이. 이렇게 흥미가 생겨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3개월 했는데 쓸데없는 자신감이 갑자기 초반에 확 붙었나 봐요. 일을 그만두면 안 됐었는데 이제 앵클렉스 자격증도 땄겠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좀 붙었겠다, 이제 한 3년 4년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었겠다, 저 이제 미국 간호사 할랍니다 이러고 사직서를 딱 내고 밴쿠버 어학연수를 택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학연수를 택했을 때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외국 경험도 한 번도 없고 한국 말고는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문화, 다른 나라도 보고 싶었고 겪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원어민을 통해서 영어를 내가 배우면 이게 더 빨리 늘 거라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집값만 해도 한 달에 700불, 800불 정도 그냥 기본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7, 80만 원이 그냥 집값으로만 나가는 거고 학원비는 또 따르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안에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인컴이 없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제 예상과는 달리 언어민을 통해서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어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원어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랑 비슷한 수준 아니면 나보다 조금 영어를 잘하는 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시간이 많지 우리를 가르쳐주는 이 선생님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따로 1대1 원어민 수업을 하려면 다시 또 거기서 페이를 해야 되고 내 돈을 써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 모아서 우리끼리 스피치 그룹도 만들고 우리가 부족한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하고 낯설어 하니까 그거를 조금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주제를 그 주마다 이제 주제를 정한 다음에 본인이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든 노트를 선생님한테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다 교정 받고 그거 가져와서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하는 걸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원어민과 레벨 테스트를 가끔 이제 프리로 하는 거를 신청을 하긴 했어요. 여기저기 튜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학원에서 프리 테스트 하는 거 이런 거 통해서 스피킹 레벨을 받아보면 아직도 그 원어민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그 심적인 부담감,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을 쉽게 못하고 굉장히 아직도 어버버하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나는 지금 IELTS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공부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이제 방향성이 점점 없어졌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주위의 조언을 듣고 그냥 IELTS를 가장 빨리 많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데는 어쨌든 한국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밴쿠버 어학연수를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밴쿠버에서 조금 돈 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IELTS를 딱 돌아오자마자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3개월 문법 띄고 6개월 이제 밴쿠버 어학연수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5.5인가 나왔어요, 기본이. 그리고 스피킹도 5인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5 밑으로도 잘 안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기본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쓴 돈의 대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느꼈던 거죠. 그죠? 근데 한 달 생활비만 집값만 7, 80만 원을 냈는데 사실 따져보면 70만 원, 80만 원으로 한국에서 학원을 몇 개를 갈 수가 있잖아요. 주위에서는 이제 한국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럼 그냥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진전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시 병원에 들어가면 제가 미국 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여기서 계속 이제 다시는 못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이제 영어에 몰빵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아침 7시 반에 영국문화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IELTS 종합반이 또 종로에 몇 군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듣고 중간중간 비는 시간마다 그냥 빈 강의실에서 라이딩 연습한다거나 이렇게 리스닝 연습하고 종합문제 풀고 그리고 또 이제 강남에 넘어와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무슨 스피킹 학원, 리스닝 학원 이렇게 계속 몇 군데 학원을 몇 달을 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했어요. 학원만 다닌 거를. 근데 1년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 IELTS 학원만 도른 것도 1년이니까 그 전에 내가 어학연수 한 것까지 치면 벌써 1년 반을 영어로 이제 소비를 한 거잖아요. 병원 생활 다 접고서. 근데 중간에 이제 1년쯤 됐을 때 주 선생님이 같이 이제
근무했던 선생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돈도 이제 거의 모아놓은 걸 다 썼을 때쯤이니까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기 싫으면 그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보험 간호사인지 무슨 연고 간호사인지 이런 거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면접이라도 봐라. 이제 사무직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서 면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를 소개시켜준 분의 중간에 아시는 그 담당자분이 계셨고 그분은 이제 제 이력서를 보시고 조금 되게 긍정적으로 뭐 임상 경력도 있고 엔클렉스도 땄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력서를 막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이제 그분의 상관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제 앞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 상관분의 목소리가 저한테 다 들리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면접을 보신 그분이 엄청 면박을 당했어요. 전화상으로 결론적으로. 그분께서 야, 엔클렉스를 땄어도 미국 간호사로 일을 한 해도 아니고 영어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 그 애기들 몇 년 본 경력 가지고 이런 어중이 떠중이 데려다가 네가 어디다 쓸래? 이러고 전화상으로 하는 게 제 귀에도 이게 다 들렸으니까 그분 얼굴도 빨개지고 듣는 저도 얼굴이 빨개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돼서 나오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뭔가를 지금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정말 어중이 떠중이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거기서 딱 들은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뭔가 결과가 없이 그렇게 하니까 나름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런 차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동기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더 조금 이제 악바리로 이제 공부에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미국으로 그냥 어쨌든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 요런 계기였는데 여기 와서도 6개월 정도는 또 더 영어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서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총 기간으로 따지면 2년 정도를 영어에 매달린 거예요. 저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오버롤 6.5점에 스피킹 7점이 이제 필요해요. IELTS 그 점수를 내려면, 그죠? 근데 막판에 뭐 오버롤 6점 아니면은 스피킹 6점, 오버롤 6.5인데 뭐 스피킹이 안 나오고 요 마지막 그 커트라인 때문에 넘어가질 못하고 요게 계속 힘든 거예요. 너무 계속 로케이션 바꿔가면서 자주 하면 또 될 것 같아서 미국에 와서도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봤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계속 조금 안 나온 게 라이팅 파트하고 그 쓰는 거랑 이제 스피킹이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스피킹 튜러를 찾았어요. 그래서 구글 통해서 찾은 스피킹 하시는 분이 있는데 튜러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호주에서 심사관을 하셨던 이력이 있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페이팔로 돈을 보내면서 인터넷 영어 하는 요걸로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IELTS에 조금 잘 아시는 분을 튜러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대1 과외를 한 거죠. 막판에는. 이게 딱 IELTS 심사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넷 영어인데 그분이 시간 딱 정해서 파트 1, 2 내주시고 그 다음에 파트 3 질문을 하면 내가 지금부터 시간 얼마 줄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할 때까지 딱 정말 시험처럼 기다려 주신 다음에 이제 너 지금의 이 상태로는 점수가 6점이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분석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 중복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네가 이렇게 모자라다는 거를 저를 분석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스피킹 7점이 딱 나온 거죠. 근데 그때 느낀 게 특히나 막판에 점수가 막 나올까 말까 한 요런 시점에는 IELTS를 정말 잘 아는 분들한테 공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때 느꼈어요. 지금도 원어민이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물론 다 영어를 가르쳐 주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거 IELTS를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분들도 IELTS 시험을 본 경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는. IELTS 스피킹을 통과하고 나서 제 수준이 보니까 그냥 잡 인터뷰 갔을 때 제 소개하고 이렇게 간단한 제 경력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경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커버가 돼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였지
아직도 막 그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을 때였는데, 영어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병원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게 전부인데, 더 이상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다는 단계, 아니면 뭐 이게 더 내가 늘고 있는 건가, 영어를 더 못하게 되는 건가, 이런 거를 거의 알지를 못하는데, 미국 생활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대인관계가 더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영어가 점점 늘게 되고, 이 외국어로 쓰는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그 영어에 대해서 자괴감 막 이런 거 실망감 갖지 마시고, 일도 많이 익숙해졌고 사람도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많이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어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계속 짊어가야 할 아마 숙제와도 같은 것 같아요. 영어를 하면서 살지만 계속 배워야 되고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떻게 영어를 말을 하고 잘 하게 되는지는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무슨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도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